부진한 고용 지표, 또 이어서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다우 지수가 1.5%, 오늘은 가장 강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. 나스닥은 약 0.84%, 오늘은 3대 지수 대비해서는 제일 부진합니다. 이 엔비디아와 AMD의 약세가 현재 나스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S&P 500은 현재 1% 내외의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.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.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요.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. 이 덕분에 중소형주를 포함해서 일부 개별주 악재가 있지 않은 종목들은 전부 다 일제히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구글이 약 1%에 가까운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굉장히 하락폭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. 엔비디아는 2.95%, AMD도 4.64% 내리게 되면서 이 메타가 구글의 TPU 칩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 또 금융 관련주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의 시장 움직임을 만든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우선 밤사이에 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핵심은요,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 ADP 민간 고용이 주당 평균적으로 13,500개, 그러니까 일주일당 평균적으로 10,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라고 나타냈습니다. 고용 둔화를 시사를 한 것이죠.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 다음 장에서 저와 함께 밤사이에 나온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뜯어보시죠. 첫 번째로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고용 지표 부진, 거기에 이어서 또 밤사이에는 드디어 이 PPI, 그러니까 도매 물가 지표,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. 이 셧다운이 시작되기 직전인 9월치긴 하지만요,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. 예상치와 또 실제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뛰어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. 참고로 여기 근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이 바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. 따라서 연준에서는 조금 더 생산자 물가 지수 그 자체보다는 근원치를 조금 더 이 물가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. 이어서 9월 소매 판매 지수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이 9월 소매 판매, 원래 예상대로라면 0.4% 증가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0.2%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소비 둔화를 나타냈고요. 또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 전월치가 95.5였는데 이번 실제치는 88.7가량으로 거의 6.8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흐름이고요. 세부 내용을 보시자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미래 기대 지수,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이 지수와 또 현재 상황 지수,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이 두 가지의 지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악화를 나타냈고요.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래 기대 지수가 63.2로 10개월 연속 기준선 80을 밑돌았습니다. 여기서 이 기준선 80이 의미하는 바는 경기 둔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때문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, 거기에다가 소비도 둔화세를 보였고요. 고용도 둔화가 됐습니다. 반면에 인플레이션만큼은 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벽하게 12월 금리 인하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죠. 거기에다가 더해서 종전의 이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? 한 가지의 금리 인하 관련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.
이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 고문이죠. 현재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. 이 인물이 차기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 유력하다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. 그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이 때문에 밤사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장중 85%까지 굉장히 유력한 수준으로 올라갔고요. 반대로 12월 동결 확률은 15%까지 내려갔습니다. 이 때문에 중소형주들과 섹터 전반에 온기가 맴돌았습니다. 반면에 오늘 나스닥은 다우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이 엔비디아와 AMD의 급락 때문인데 메타가 2027년부터 이 구글 AI 칩을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원래는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을 하던 메타였는데 이 기존의 엔비디아 대신 구글 칩을 도입하게 되면서 비용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 양쪽의 주가를 엇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메타로 인해서 이 메타가 구글의 TPU 칩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. 이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. 오늘 장중에 거의 2%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구글의 TPU 칩을 도입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이 비용 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였고요. 또 구글 최근 들어서요. 비단 메타뿐만이 아닙니다. 구글이 가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 각종 군소, 중소 기업들조차도 구글 TPU 칩 쪽으로 점점 더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현재 종가 기준으로의 차트 상황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. 메타 3.78%,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의 주가입니다. 1.53%, 사실 어제도 굉장히 막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되돌림이 나오기는커녕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.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.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메타가 기존에 엔비디아 GPU만 의존을 해 있다가 구글 TPU로 돌아선다는 사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. 이 하락폭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소식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 번스타인이 엔비디아가 구글 AI 칩의 등장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를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. 이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 부분은 제한된 엔비디아였습니다. 반면에 AMD는 훨씬 더 강한 급락폭을 보였는데 원래는 메타가 AMD의 칩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이 월가에 돌았습니다만 이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설이 아예 무산이 되게 되었죠. 이 두 가지 종목의 현재 차이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요. 이 엔비디아는 2.59% 하락으로 이 시장을 마무리한 반면에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. AMD는 4.15%, 장중에는 거의 7% 가까이 굉장히 강한 급락폭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반면에 AMD가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.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 세 가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다시 번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AI 최대 수혜주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. 애저의 수요가 막강하다라면서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.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. 또 이어서 애플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었는데 이 JP모건 측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. 제품과 이 하드웨어 중심의 CEO 승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 팀 쿡 CEO가 사임을 하고 그에 대한 승계 작업을 이어간다는 말들이 돌게 되면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출렁였죠. 이게 상승으로 가야 할지 하방으로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그런
그런 기사였습니다. 이 때문에 JP모건은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.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장중에 보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M7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다는 점을 인지를 한다면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사실상은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. 이 10월 들어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전년비 대비해서 50%가량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벌써 유럽에서는 10개월 연속 판매량이 감소한 건데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에서의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30% 증가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확실하게 테슬라의 유럽 시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대목이었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의 주가,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.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0.63%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. 이어서 바로 애플 주가입니다. 0.38%.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. 다시 한번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0.39%. 원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테슬라의 주가가 많게는 6, 7%도 뛰어 올랐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아쉽게 마무리를 지은 테슬라입니다. 단순히 플러스가 주가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이게 호재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죠. 이 뉴스 재료와 또 나머지 M7 간의 종목들의 흐름을 잘 비교하셔야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특징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전자업체, 소매업체, 이 베스트바이입니다.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올렸는데 이 노트북과 휴대폰 교체 수요감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타고 움직였고요. 나머지 두 가지 종목 역시 이 실적 발표와 관련된 호재거리였습니다. 가장 먼저 줌은 우리가 보통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이 영상 회의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죠. 바로 그 기업입니다.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. 또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또 에버크롬비앤피치,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브랜드로서, 옷 브랜드로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홀리스터의 매출이 16% 가까이,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 중에서 유난히 한 가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 기반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. 베스트바이가 5%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. 이어서 보겠습니다. 줌 역시나 9%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에버크롬비앤피치 37.65%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렇게 특징주 상황 살펴봤고요. 이어서 매크로지표 6가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.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. 국제유가는 오늘도 1.61% 내리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밤사이에 우크라이나 측이 이 평화협정 조건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정말 기나 길었던 이 러우전이 드디어 좀 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요. 반대로 이 공급 우려는 내려가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보였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간만에 1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. 오른 게 아니라 진정이 됐는데 1,463원, 어느덧 60원 근처까지는 얼추 도달을 했습니다. 이 간밤에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. 상당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.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탓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. 또 이어서 비트코인은 또다시 2% 이상 하락하면서 86,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. 벌써 이 지난 고점 대비해서 36%나 내려앉게 된 건데 4주 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청산액은 벌써 28조 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.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85%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금 가격은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. 0.87% 상승하면서 어느덧 이 온스당 4,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. 역시나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각각 3bp대 또 2bp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탓입니다.
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시작이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3대 지수는 어떤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했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역시나 1.43%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. 나스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. 0.67%. 엔비디아와 AMD의 하락이 나스닥의 발목을 붙잡았고요. S&P 500 역시 0.91%. 전체적으로 봤을 때 1% 내외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.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